자,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오늘도 전채린 캐스터, 장혜진 앵커 함께 하겠고요. 자, 먼저 전채린 캐스터가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된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now입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부양책 협상,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 관련 이슈를 주시했습니다. 약 3시간 전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현지 시간 월요일 저녁 6시 30분에 퇴원한다는 소식을 전했죠. 이는 그가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불과 3일 만인데요.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중에 지수가 올라줬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채 외출해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중증 환자에 사용한다고 알려진 덱사메타손을 처방받으면서 우려를 자아냈지만 다행히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호전했다고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신규 부양책이 조만간 도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Work together and get it done 이라고 말하며 협상 타결을 촉구했죠. 여기에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에서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이 제기돼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선 관련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이후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뚜렷해졌었죠. 그런데 이 점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강세가 뚜렷해지면 대선 불복 사태와 같은 혼란이 발생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면 오늘 미국과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투자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는데요. 뉴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진 지역 내 공립 사립학교를 닫고 일부 업종의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의 경우 프랑스는 파리 등 지역에 대해 2주간 술집 영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종목 소식입니다. 오늘 기술주 흐름 좋았습니다. 테슬라, 아마존 모두 2% 이상, 애플 3%대 오르며 나스닥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4%, AMD 역시 5%대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호전 소식과 부양책 협상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 출발했죠. 먼저 다우지수 계속해서 그 상승폭을 유지해줬고요. 막판에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1.68% 오른 28,14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안정된 흐름을 유지해준 모습이고요. 2.32% 올라 11,332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S&P 지수 역시 1.3% 상승 출발했고요. 막판에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1.8% 오른 3,408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주요 지수 모두 올라주면서 기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LS 클로징 벨 now였고요. 이어서 상품 시장 살펴보시죠. 자, 상품 시장도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채 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꽤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10%가량 오르면서 5주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이 결정되고 또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을 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10%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도 상승 탄력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0.78%까지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유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지난 밤사이 6% 정도의 급반등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이 결정되고 또 여기에다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요. 노르웨이의 해상 원유가스 생산 시설이 근로자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생산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 덕분에 국제 유가는 상승 탄력을 더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등에 나섰고요. 6.29% 오르면서 39.38달러에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금값도 올랐습니다. 아주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만 0.6%가량 올랐는데요. 금도 마찬가지의 이유였습니다. 부양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금값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선물시장에서 0.58% 오르면서 1,918.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달러 가치는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41% 내리면서 93.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장혜진 앵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러시아가 또 다른 자신들의 백신에 대해서 패스트트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지난주에 벡토르 스테이트 바이러스와 바이노 테크놀로지 센터가 개발 중인 백신 에피박 코로나를 이르면 10월 중순, 10월 15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승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급격한 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다시 한번 일면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는 지난 8월 초에 첫 번째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를 조건부에 긴급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승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이 새로운 백신은 임상 3상 시행 전에 허가를 받게 된 겁니다. 다만 당국은 어떤 부분을 승인을 할지 구체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 패스트트랙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여러 곳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이런 행보를 두고 첫 번째 백신을 승인한 첫 나라가 된 지 10주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움직임이 나온 것이라 곱지 않은 시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10,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러시아의 상황은 지난 5월 최대를 기록한 이후 소강 국면에 들어갔으나 2차 유행이 다시 한번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날 백열 7명이 추가로 숨지며 사망자 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했던 대로 월요일에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퇴원이 확정되면서 시장도 상승 탄력을 키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오전 7시 반 정도가 될 텐데 그때 이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치료차 입원한 지 단 3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트위터에 그는 자신의 컨디션이 매우 좋다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메시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마켓워치에서는 과거에 미국 역사적으로 대통령들의 어떤 건강상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변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과거에 얼마나 빠졌고 또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회복됐는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의 어떤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의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시장이 얼마나 하락했는지인데요. 대체로 뭐 많이 하락해봐야 한 3% 내외입니다. 그리고 회복되는 기간은 많아야 한 4일 정도, 뭐 하루에 바로 회복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당시에는 시장이 한 2.9% 정도 하락했었는데 그것이 회복되는 기간이 약 4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유독 크게 하락했던 때가 있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는 뭐 심장 마비가 왔을 때 한 10% 정도 빠졌고요. 2개월 정도 시장이 회복됐는데 뭐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건강 이슈도 시장을 폭락시키거나 위기로 몰아넣지는 않았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분야죠. 관광인데요. 그중에서 크루즈가 운항이 모두 중단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지안 크루즈사가 운항 재개 시점을 한 달 더 미루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당초 이 CDC 지침에 따라서 이달 말까지는 중단을 하고 다음 달부터는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사에서 하지만 11월 30일까지 운항을 하지 않겠다는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인데요. 이 소식에 이날 노르웨지안 크루즈의 주가는 1.6% 넘게 빠졌고요. 아마도 이미 여러 악재들이 선반영돼서 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노르웨지안의 주가는 총 70%나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사는 전 세계 정부와 공공보건당국 등과 함께 협력을 이어나가며 코로나19로부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수요 급감에 이 운행 금지 조치까지 겹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에 항구에서 출항하는 모든 여객 크루즈선에 대해서 이 운행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애초에 7월이었던 종료 기한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면서 지금 9월, 10월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9월까지로 연장했던 운행 금지를 이달 말까지로 한 번 더 연장해서 전 세계 바다를 누볐던 이 크루즈선들이 줄줄이 폐선의 길을 걸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었던 JP 모건이 지난 밤 사이에 테슬라의 이 3분기 판매량을 확인한 이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JP 모건은 테슬라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고요. 기존의 목표가를 $65로 제시해왔습니다. 현재 주가가 $400인 점을 감안했을 때 7분의 1 토막 수준이죠. 그러다가 이번에 3분기 판매량을 확인한 이후에 JP 모건은 목표 주가를 높였는데 다만 높인 목표 주가도 $75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현재 주가에 비해서 약 80% 정도 낮은 수준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판매량이 발표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한 7% 하락했던 것에 비해서 JP 모건은 목표 주가를 오히려 높였다는 것이죠. 다만 JP 모건은 여전히 비중 축소 의견은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에 따른 고밸류에이션은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팩트셋에 따르면 여전히 테슬라를 커버하고 있는 37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여전히 11명이 이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3분기 판매량을 확인한 이후에 2명의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또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고평가 논란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맨해튼 나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